자, 리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리트 문제고 언어의 첫 번째 문제를 그냥 풀어볼게. 그래서 구조도로 푸는 리트 문제 뭐 이렇습니다. 한번 가보자. 자, 넓은 바다에서 첫 번째 거야.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들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처음부터 뭐가 나오고 있니? 사례가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못 잡겠으니까 비워두라 그랬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근데 사례가 나.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널판지를 발견했대.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을 헤엄쳐 갈 때 마침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계속 붙잡고 있다가 널판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그치?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스의 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자,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의 처벌이 대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좀 나오잖아. 이제 확인을 해야지. 뭘까? 일단 A랑 B가 있는데 널판을 갖고 싸우다가 A가 B를 밀어갖고 B가 죽은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은 윤리적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법상 그치? 처벌의 대상이냐를 보겠다는 거야 지금. 맞지? 자, 그래서 범죄는 이 소리는 다른 말로 범죄란 소리네. 되지? 구성 요건에 아예 친절하게 1번, 2번, 3번을 줬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다. 그치? 그래서 뭐라고? 카르네아데스의 널이라고 하는 걸 사례로 줬고 거기서 범죄를 끄집어낸 거야. X-가 X로 시작했지만 이 X가 뭐야? 범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범죄의 요건을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한 거야 지금. 그치? 세 가지로 나오겠지. 첫 번째는 뭔 거야? 구성 요건.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 요건이란 요건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하여 기세.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돼? 정의가 나오면 어려우면 바로 뭐라 그랬어? 미시구조도. 그치? 그럼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에 형벌을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구성 요건이란 뭐니?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그러니까 봐봐. 형벌을 부과할 대상인 거야. 대상이 되는, 네모쳤네. 근데 여기는 뭐야? 형벌을 부과할 거야.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래.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거래. 얘를 막 유형별로 기술해 놓은 거래. 기술해 놓은 게 구성 요건이래. 되니? 모르겠으니까 뒤에 사례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형법 25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그러니까 사례를 줬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세 가지래. 사형이든가 무기징역이든가 아니면 5년 이상의 이해되니? 살해한 자는 그럼 여기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이 구성 요건이라. 요거 네모친 거 요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게 바로 구성 요건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구체적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할 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구체적 사실이 여기에 해당하면 구성 요건 사람을 살해했으면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거야. 되니? 구성 요건이야.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라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이 위법이었잖아. 위법. 세 번째가 유책한 행위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위법으로 넘어온 거야. 자, 잘 알려진 건 정당방위 긴급 피난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봐봐. 두 가지가 있대. 정당방위가 있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는데 일단 정당방위가 먼저 나와서 정당방위는 뭐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그럼 자기 또는 옆에 타인의 중요한 거 뭐야 얘네? 법익이야. 법적 이익. 법익을 그치? 법익을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세모는 뭐야?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거래. 방어. 이게 정당 방어야. 방위야. 오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유가 있느냐. 그치? 정당방위야.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긴급 피난은 여기 뭐 법이 불법 얘기도 나오네. 불법에게 양보 적든가 뭐 하든가.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똑같네. 자기 혹은 타인의 얘랑 똑같네. 법익에 대해서 얘네들의 법적 이익에 대해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 얘는 피한 게 뭐냐면 위법이 아니라 위난. 위난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대. 똑같네. 그치? 정의 비슷하네. 그치?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사례가 나왔네. 그치? 여긴 생명이라는 게 우리 이거 재산 같은 거는 조금 작고 크니까 이게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긴급 피난이야. 꼭 이게 범법이 아니더라도 재산은 범법 같은 거 아니잖아. 누구 나한테 해악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 피난이 꼭 위법한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치? 이게 이 위난이 꼭 불법은 얘는 불법이잖아. 위법이라 그랬으니까 불법이잖아. 얘는 근데 위법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이 피난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그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 됐네? 근데 앞에 사례에서 A와 B가 동시에 널판을 잡는 행위는 저마다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어.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극박한 위난이었고 A에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데 절실한 것이었어. A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하는 생각하는 이나 긴급 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밌네.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된대. 사실은 이게 안 된대. 왜?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B의 행위에 대해 A의 행위를 정당하게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얘가 무슨 B가 와갖고 공격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한 보호법익이 침해한 법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그치? 얘의 생명과 얘의 생명 중에 얘의 생명이 훨씬 커? 아니잖아. 이 사례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A에게 범죄가 성립되게 할 수 없다.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까지 지금 여기서는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뭐 책임까지 간 거야. 지금 세법까지 책임까지. 돼?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있는데 행위에 유책이 있어야 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위법성은 개인의 책임을 법질서와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어? 좀 어렵네. 그치? 한번 보자. 위법성이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 위법성. 우리 지나간 것 같은데. 그치?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 그럼 개인 동그라미, 법질서 세모 판단하는 것이어서 특수성 네모. 그치? 그럼 세모와 동그라미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라서 특수성이 그치? 위법성의 기준이 되진 않는데 기준이 될 수 없대. 특수성은 기준이 될 수 없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뭐야? 이런 게 미시구조도인 거야. 그치? 동그라미와 네모와의 관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 때문에 네모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됐지? 형법에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가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책임의 문제이다. 책임까지 온 거야, 이제.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의 가능성이 문제인 것이다. 책임이라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법적 비난의 가능성인 거야. 됐지? 법적 비난의 가능성인 거야. 이는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이 행위에서 얘가 다른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다른 행위 플랜 B가 있었냐라는 거야.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 위법이라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치?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윤리적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 비난 가해져야 하지만 그치? 너를 재구성한 사건에서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쪽으로 했다는 숭고하지만 그렇지 않게 한다. 윤리적 비판은 몰라도 법적 비난을 가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치? 왜냐면 얘는 그렇다고 플랜 B가 뭐였냐면 자기가 죽는 거였는데 이게 위법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구조도 혹은 독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뭐야? 얘가 지금 범죄냐? 라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을 했고 이 사례를 갖다가 그 세 가지 조건에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일단 Z도 중요하지. Z. X는 뭐야? 범죄야. X 다시가 중요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뭐에서 내고 싶어? 여기가 복잡했잖아. 여기가 복잡했잖아. 정당강의 김구야.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뭐야? 굳이 Y로 치자면 이 사건은 구성요건도 갖췄고 위법한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라는 거야. 그치? 이건 갖췄는데 이것도 갖췄고 얘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범죄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범죄가 아니다라는 게 Y인 거야. 책임 때문에. 이해되니? 이래 놓고 문제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트를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풀 적에는 문제 풀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사실은 문제 풀어도 자꾸 틀리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고 막 이럴 거야. 그럼 여기를 다 맞춰야 되냐? 선생님 생각에는 리트는요, 참 학평이라고 하는 수능과 같은 출제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근데 전제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답의 자격이 꽤 잘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의 자격은 6월, 9월 리트보다 11월에 더 잘 맞거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왜 그럴까? 리트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볼까? 리트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학력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인 거야. 수능이 더 중요해. 리트 낸다고 뭐 한 달, 두 달씩 안 잡혀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수능이 더 중요하고 큰 이벤트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고 완성도를 계속 극단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답의 자격이 더 잘 맞게 되는 거고. 물론 리트도 잘 맞아. 근데 6월, 9월 딱 수준이야, 리트는. 약간 러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어. 리트는요, 답이 된 애는 답의 자격이 꽤 맞는데 오답이 된 애들이 굉장히 추론식 문제야. 근데 추론식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배경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거든. 배경지식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얘네는 고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 누구나 풀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내는 시험이니까 법학대원을 뽑아내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배경지식도 알고 추론도 알고 그런 것 자체가 문제를 풀 적에 도움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언어 추론 문제는 굉장히 좀 잘 맞아. 근데 그러한 출제 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를 풀 적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구조도를 그려. 구조도를 그리라는 얘기는 구조도 지금 공부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리트는 해야 되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 꼼꼼히 잘 읽어봐. 구조도는 독해력이고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안 그리더라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단단할 때까지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쓱쓱 읽어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아령을 높인 제시문 독해법을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답의 자격을 넣을 때는 다른 오답보다는 답된 녀석 자체가 답의 자격이 있는지 거기까지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걸 중심으로 봐주고 한번 해볼게요. 사례에 대한 윗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 사례에 대한 윗글의 이해야. 그러니까 선언 A나 선언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맞니? 맞는 것 같은데 위난이라고 하는 게 위국한 거잖아. 그치? 위법 행위는 아니잖아, 일단.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 두 개 구분하고 여기 구라는 거야. 이것도 구인 거야. 가장 요 두 개의 차이점 제일 깊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요거까지 읽었으면 이 제시문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 아니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세모 동그라미인 거야. 답의 자격이 있는 거야. 선언 B가 만약 선언 A를 밀어 빠져들게 그 얘기는 범죄가 된다. 선언 B가 A를 거꾸로 됐나 지금? 그치? 이게 뭐야? 얘는 범죄가 지금 범죄가 아닌 걸로 봤잖아. 그치? 왜 아니라 결국엔 책임 때문에 아니긴 했지만 선언 A와 선언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맞지? 해당해. 구성은 해당해. 선언 B에 대한 선언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 그치? 형법상이랑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네. 선언 A가 선언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 그걸 윤리적으로 높은 동행이라 할 수, 뭐야 이거. 그러니까 다시 1번이 답인데 1번이 답의 자격이 있느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일 기본 위난, 위보, 위난. 이거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부분에서 딱 캐치가 됐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도 다 이제 꼼꼼하게 읽고 탄탄하게 읽을수록 답이 더 잘 나오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애를 답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틀리면 오답 보려고 하지 말고 답이 왜 답인지 자꾸 보라 그랬잖아. 거기서 답의 자격인 기준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풀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빨리 채점하고 다시 봐갖고 이게 답의 자격인데 내가 못 봤네. 이 정도 보고 들어가라고. 다시 기억 니은에 대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야? 그치 정당방위 그치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 긴급 피난이 위법성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이거지? 정당방위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맞니? 기억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지도 살려고 온 건데 그치? 지도 살려고 온 거잖아. 사실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지만 얘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당방위가 성립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장이 되게 헷갈리게만 나왔어. 추론이라고 해놓고. 근데 기억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사실적 판단으로 하면 잘못된 말이지. 그치? 근데 사실적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추론 문제니까 얘의 입장에서, 기억의 입장에서 이게 동그라미인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정당방위가 성립되니까. 기억은 선언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치?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당한다. 맞지? 침해라고 표현 썼어. 위해가 아니라, 위난이 아니라, 위해, 침해. 자, 니은은 이제 긴급 피난이야. 선언 비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지. 그치? 왜냐면 이건 긴급 피난이니까. 맞니? 맞지? 그치? 안 와도 되지. 자, 4번 니은은 선언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니은은 선언 A의 행위에 대한 이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가 어렵냐면 니은은 이 글은 Y인 건 맞아. 결국에는 Y인데 니은의 입장은 Y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질 것도 없이 이건 위법한 행위이다 라고까지 가는 거야. 이해돼? 아니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긴급 피난에 성립한다. 그치? 그래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4번 선택지가 지금 맞는 말이지. 누구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쓴 전체적인 Y로는 맞는 말이지. 근데 얘는 아니지. 니은은. 왜냐면 전체적 Y가 니은을 깠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고. 얘는 정확하게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돼. Y를. 근데 어렵기는 왜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나도 지금 문제 풀 때는 그래도 근데 다시 설명할 때 막 헷갈리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른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돼? 이게 이제 그거고 사실 3번이 좀 가장 수능에 비슷한 문제인 거고. 그치? 가장 수능에 비슷한 문제고 사실은 2번과 3번이 같은 부분을 가지고 낸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치? 2번과 3번이. 왜 그러냐면, 볼게요. 구성력, A의, 선언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윗글, 이번엔 이제 필자야. 기억 니은이 아니라 필자는 어떻게 해서 기억 니은을 깠어? 잘못됐다고. 그럼 필자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 놓고 답이 된 애는 같은 애를 된 거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맞지. 이 앞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책임을 따진 필요가 없지만 선언 A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치? 이 뒷부분 X인 거야. 뒷부분.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맞지? 책임에 대한 거. 선언 A는 책임이 있다. 적법한 다른 행위 할 수 있지 않았잖아.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었잖아. 그치? 다른 게 없었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책임이 없어. 되지?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치? 위법해야지 다음에 책임까지 물어봐. 위법하지 않으면 이미 그때서 끝나? 돼? 위법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 이 앞에랑 연결되면? 정당방위하면 위법하지 않아. 긴급피난하면 위법하지 않아. 근데 얘는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건 거야. 이거 전체 Y를 닫고 있는 거야. 답의 자격 완전히 있는 거지. 답의 자격 완전히 있다는 거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 답의 자격만 갖고도 되게 많이 꽈놔서 좀 어려워. 문제를 풀 적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까지 연습하는 건 약간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제시문이 딱딱할수록 풀 수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꼼꼼히 봐갖고선 이해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문제 풀 때 수능에 비해서. 그치? 그러니까 빨리 그냥 풀고 한번 풀어보고 틀렸을 적에 바로 답을 체킹한 다음에 이게 왜 답이지? 답이 왜 답인지를 빨리 봐. 자꾸 오답이 오답인 걸 이건 너무 많이 봐봐야 수능의 기준과는 좀 동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리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독해 자체가 아주 무거워. 그래서 이건 좋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최근 들어서 무슨 모의고사 막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 6월 9월처럼 얘는 진짜 다 직접 치기 때문에 학평의 제시문인 거 맞아. 그러니까 구조도를 그려서 독해를 하든가, 구조도 없는 사람이 많이 읽어 끝까지 읽어. 수능 전날까지도 두세 개씩은 좀 읽는 연습은 여기다 해서 아령을 높이고, 답의 자격을 하는 거는 사실은 기출을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기출 문제 자체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답을 먼저 체킹을 해놓고 그러면 답이 왜 답인지를 보면서 자꾸 답의 자격을 넣어봐. 그 기준 정도까지는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리트를 최근 어려운 수능은 리트가 해법이 될 수 있어. 분명히 선생님도 리트가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리트가 5점, 기출은 한 3점. 특히 기출은 좀 난이도별로 선생님 이제 나중에 이제 익힘책이라는 걸로 난이도별로 나눴어. 한 3개 정도로. 근데 어려운 난이도가 되는 애들은 좀 많이 풀어보고 거기서 답의 자격을 먼저 연습을 시킨 다음에 리트에 와서는 답 자체를 찍어 놓고 이게 왜 답의 자격이 있는지, 이게 제시문 안에 깊이 들어있는 건지, X, Y, Z를 건들고 있는 건지, 얘가 답에 자격이 있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지를 자꾸 봐. 그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교재가 될 거고, 이제 어려운 수능에 대한 대비법으로는 좋은 제시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